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대전 성모병원 이기섭입니다. 점심 시간에도 이제 여기 자리해 주셔가지고 학구열을 불태워 주시는 그 교수님들 감사드리고 좀 시간이 진행된 관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은 타버 이후에 라스블라커 과연 필요할까?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의 시비어 AS 환자들은 새로운 파라다임 시프트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파트너 1A 트라이얼을 기초로 해서 타버의 안정성과 유용성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이 리스크, 인터미디 리스크를 비욘드 해서 로우 리스크에서도 이제 랜덤 연구가 진행됐었고 거기에서도 안정성과 유용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타버는 상당히 많은 센터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한테도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살펴보면 서지컬 AVL과 타버를 결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프타임 리스크와 베네핏을 따져보자. 그래서 타입 오브 밸브를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단 어프로치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페모럴 어프로치를 한 경우 타버의 성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페모럴 어프로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타버를 고려해 보자라고 좀 이제 가이드라인도 멀티플 랜덤 연구에 따라서 인디케이션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인디케이션 간략하게 살펴보면 80세 이상, 그 다음에 기대여명 10년 미만의 영어 페이션트, 하이 서지컬 리스크에서는 탑이 시행하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프린시플 보면은 그 가이드라인에서 프린시플이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비를 언제 할 거에 대한 내용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정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APB 있으면 안티코아귤레이션하고 인펙티브 엔도카르다이티스 예방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위해서 칼시픽 AS에서 스타틴을 고려하라고 돼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라스블라커는 루트 B로 레커멘데이션 되고 있었습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 모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지오텐신 2가 AT1 리셉터나 알도스테론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안지오텐신 2가 AT1 리셉터 스티뮬레이션을 하면 바서 컨스트릭션, 소듐 리텐션뿐만 아니라 파이브로시스, 인플라메이션, 아리드모제닉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트 페일리어가 있거나 포스트 MI 환자에서 AC 이니비터나 ARB,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를 항상 고려하게 되는 것인데요. 시비어 AS가 있는 경우에 이제 크로닉한 디지즈고 LV의 오버로딩, 프레셔 오버로드가 돼가지고 머슬 파이버 하이퍼트로피나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에 디퓨즈 포칼 파이브로시스 생기게 되겠고 이것은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을 초래하게 되고 하트 페일리어로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연구를 보면 스테이지 1부터 4까지 나눠서 LV, LA, pulmonary vasculature, RV 데미지가 생기면 생길수록 백워드 프레셔가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크로닉한 디지즈일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 그래서 파이브로시스가 이미 진행된 환자에서는 타비를 시행하고 난 뒤에도 예후가 좋지 않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컴을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일단 AS의 시비어리티를 잘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겠고 타버나 사버의 하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인가를 항상 이제 좀 더 연구를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제 라스 블라커를 고려해야 되는데 타버 이후에 카디악 데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환자가 받았던 카디악 데미지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시비어 AS 익숙한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아트리얼 사이즈도 결정을 봐야 되고 LVH나 스트레인이나 BMP가 상승하는지 그다음에 운동했을 때 민프레셔 그레디언트 변화를 보면서 환자들의 어떤 변화를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라다임이 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서가 있으면 이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나 밸뷸라 디지즈의 스트레서에 의해서 LA가 리모델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멀티포컬한 이런 멀티플한 이런 인자들이 서로 영향을 줘서 이 아트리얼 리모델링이 생기게 되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게 되고 LA 인하지먼트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면 안지오텐신 2나 알도스테론이 인터스티셜 파이브로시스를 일으켜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스 이니비터가 파이브로시스를 예방할 수 있느냐? 동물 실험에서 들리시나요? 네. 동물 실험에서 보면은 퓨처 파이브로시스를 잠깐 썼던 라스 이니비터를 잠깐 써도 퓨처 파이브로시스를 예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메커니즘이 보면 파이브로블라스트 페노타입이 변화하거나 에파토시스를 시키거나 라스 서프레션, LVH 리덕션 이런 등등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제 포텐셜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휴먼 연구에서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고 스몰 스터디이기 때문에 설득력은 좀 떨어지지만 AC 이니비터가 LA 볼륨 낮추고 그다음에 LA 컨트랙틸리티를 좀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사이너스 리듬으로 했을 때 APB나 아니면 LA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컨제스트 하트 페일리어 트라이얼에서 보면 APB의 그 발생이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AC 이니비터나 ARB가 APB의 발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라스 이니비션은 이제 LA 리모델링과 연관이 있고 리모델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APB를 프리벤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VR 이후에 실제로 어떤 클리니컬 아웃컴인데요. 뉴 APB 예방되는 그 효과를 본 건데 싱글 센터고 91명의 환자명 그 작은 스터디이긴 하지만 랜덤 연구인데 칸데스알탄 32mg을 복용했을 때 컨벤셔널 테라피를 했을 때보다 AP 프리 서바이벌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타비 후의 환자들에 대해서 라스 이니비터의 그 클리니컬 아웃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만 명의 환자, 이제 미국에서 타버를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니까 태어날 때 당시에 한 40%에서 라스 이니비터를 먹고 있었는데 모탈리티는 리스크 리덕션 18%, 하트 페일리어 리어드미션은 리스크 리덕션 14%로 라스 이니비터가 좋은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였었고요. 오션 타빗 레지스트리에서 보면은 6개월 이상 팔로우한 환자들만 넣게 돼서 라스 이니비터 복용군이 371명이고 복용하지 않은 군이 189명으로 해서 비교해 보니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LV 매스 인덱스가 라스 이니비터를 복용한 군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탈리티의 변화로도 연결이 돼서 라스 이니비터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2018년도에 두 개의 논문이 이제 소개가 됐었고요. 라스타비 레지스트리에서 이제 2019년도 재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10개 센터에서 2,8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보시면 글로벌 모탈리티는 차이가 없지만 그 CV 모탈리티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오버럴 그다음에 매치드 파퓰레이션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그뿐만 아니라 AFib의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레브로 바스큘러 이벤트나 리어드미션도 라스 이니비터에서 더 좋은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입니다. 그것이 에코 파라미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봤는데요. 이게 좀 의미가 그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라스 이니비터를 사용한 군이 이제 뭐 적어도 한 3년 팔로우한 경우에 엔드 다이스토릭 볼륨이나 septal 하이퍼트로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줄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래프에서도 보이시듯이 septal 하이퍼트로피, 엔드 다이스토릭 볼륨, 엔드 시스톨릭 볼륨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스 이니비터가 환자의 그 카디악 리모델링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하는 가설을 제기하는 그런 연구였고요. 파트너 2 스터디들로 대규모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라스 이니비터의 결과를 본 것이 2020년도에 소개가 됐는데 총 한 4,0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한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가 제일 많이 포함이 됐었고요. CAD가 있거나 MI가 있거나 하이퍼리피데미아나 다이아베티스는 주로 그 트리트먼트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프레일티는 요거는 좀 주목할 부분인데 프레일티는 상당히 이제 노 트리트먼트군에서 많고 CRF
레날 디지즈가 2 이상인 경우도 노 트리트먼트군에서 많은데 그만큼 이제 프레일티가 높고 좀 안 좋은 환자들이 사용을 못했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목할 점은 많은 수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RV 디스펑션은 양 차이가 없었고 TR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기 노 트리트먼트 군에서 많았는데 알아보니까는 이제 그 옥시전 디펜던트 COPD가 여기 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았고요. 그래서 30일 모탈리티 차이는 없는데 2년 모탈리티는 확실히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데스 모탈리티뿐만 아니라 뭐 CV 데스도 이 라스 블러커를 쓴 경우에 더 좋은 그 아웃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브그룹 아날라시스를 보면 대부분 다 라스 블러커를 사용하는 걸 페이버 하는데요. 레날 디지즈 있는 경우에만 2 이상으로 있는 경우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구를 빌어서 제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LV의 이 헤모다이나믹 로드를 감소시키는 것이 마이오카디알 하이퍼트로피 감소시키고 콜라겐 1, 3 mRNA 익스프레션을 감소시키고 파이브로시스를 감소시켜서 결국 LV 리모델링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이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포스트 하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롱텀 아웃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데 라스 블로커가 모탈리티와 하트 페일리어 리어드미션을 감소시키는 확인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카디악 리모델링에 어떤 베네피셜 이펙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설을 제기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라스타비 랜덤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거의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그거 결과를 보면은 이제 거기에 MRI가 이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로 있거든요. MRI 소견이. 그래서 그거 보면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에비던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